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밤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정전으로 도시가 마비된 순간 웨이모는 도로 위에 벽돌이 되었고 테슬라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짜 자율주행과 진짜 AI의 차이가 만천하에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건식 전공정의 비밀 레시피를 특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거대 소식을 중심으로 왜 지금 테슬라 투자의 결정적인 순간인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대규모 정전으로 교통 신호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교차로는 서로 먼저 가려는 차들로 뒤엉켰죠. 이때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도로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면서 멈춰 서 있는데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를 더 막아버리는 민폐 덩어리가 되었죠. 반면 테슬라 FSD 차량은 마치 베테랑 운전자처럼 눈치를 보면서 서행하고 양보하고 기회를 봐서 그 혼란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것은 두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의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고정밀 지도와 규칙 기반입니다. 웨이모 차량은 센티미터 단위로 그려진 정밀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데, 신호등이 A 상태일 때는 B로 움직인다는 엄격한 코딩 규칙에 따릅니다. 평소에는 이게 아주 부드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전이 발생해서 신호등과 통신이 끊기고 눈앞의 현실이 지도에 입력된 정상 상황과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모 AI는 판단을 포기해버립니다. 입력된 데이터와는 다르다, 위험하다, 멈춰라. 이것이 프로그래밍 웨이모의 한계입니다. 즉, 웨이모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모범생이라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 백지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뉴럴넷입니다. 테슬라의 AI는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운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테슬라 FSD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몇 번 도로라는 것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신호등이 꺼져 있네, 차들이 엉켜 있네, 그럼 사람처럼 속도를 줄이고 일정하게 진입해서 흐름을 타야지 라고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웨이모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온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비, 눈, 공사 현장, 그리고 이번 같은 정전 사태라는 지저분한 현실 세계에서 단련이 됐죠. 도로 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도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되고 전기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죠. 이번 사건은 지도는 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인간처럼 보고 판단하는 비전 AI만이 진정한 자율주행의 해답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테슬라는 혼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공개한 특허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마진을 만드는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4680 배터리 수율을 걱정하셨지만 이 특허를 보시면 테슬라가 이미 해법을 찾았고 완성 단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혁명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는 30년 넘게 습식 공정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배터리 가루에 유독성 액체, 이 솔벤트를 부어서 섞은 다음 진흙같이 반죽을 만듭니다. 이것을 금속 코일에 바른 다음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오븐에 넣어서 액체를 다시 증발시켜서 말립니다. 이 방식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인데 거대한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오븐을 돌리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유독성 물질을 회수하는 장비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끔찍한 건 반죽을 섞을 때 입자들이 깨진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건식 공정은 이 액체와 오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루 상태에서 바로 압력을 가해서 치즈나 껌처럼 얇은 막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루가 서로 뭉치려면 본드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본드를 많이 넣으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에서 테슬라는 이 PTFE라는 소재와 섬유화 기술로 이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PTFE는 힘을 받으면 마치 피자 치즈나 거미줄처럼 아주 미세한 실가닥으로 쭉 늘어납니다.
테슬라는 이 거미줄 같은 섬유들이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그물망처럼 꽉 잡아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미줄 본드를 전체 재료의 1.25%에서 3%밖에 안 쓴다는 것이죠. 경쟁사들은 상상도 못할 적은 양입니다. 본드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전기를 저장하는 활물질로 99%까지 꽉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디테일은 비파괴적 혼합입니다. 기존 습식 공정은 믹서기를 세게 돌리다 보니까 배터리 입자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입자가 깨지면 나중에 충전할 때 그 틈으로 부반응이 일어나서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번 특허에 따르면 테슬라는 음파 혼합기나 칼날 혼합기를 사용해서 분당 10에서 40m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재료를 얼음 만지듯이 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입자가 깨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00번을 충전하고 방전해도 배터리 용량이 90% 가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100만 마일 배터리 실체인데, 로보택시는 하루 종일 달려야 하므로 배터리 수명이 생명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기술적인 토대를 완성한 것이죠. 이 기술이 적용된 공장은 오븐이 필요 없으니까 공장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니까 남들이 공장 하나 지을 돈으로 테슬라는 3개 이상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원가 파괴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며칠 전 전설적 투자자 빌 에크먼이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월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핵심은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 X에 투자할 권리를 주자, 이것입니다. 현재 스페이스 X는 비상장 기업이라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 에크먼은 스파크라는 특수한 상장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이 도입되면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파라는 권리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들은 스페이스 X가 상장할 때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스파라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진 돈이 없어서 스페이스 X를 투자를 못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파라는 권리 자체를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 X의 인기를 고려할 때 이 권리의 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즉 테슬라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보너스 배당을 받는 셈이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 번째, 2018년 보상으로 받게 될 막대한 스톡옵션의 세금은 약 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까운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가 없죠. 스페이스 X 상장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테슬라 주주들이 그대로 스페이스 X 주주가 되니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우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편이죠. 세 번째, 테슬라 주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충성 주주를 더 단단하게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빌 에크먼의 계산에 따르면 행사 가격을 42달러로 계산했을 때 스페이스 X는 무려 1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의 현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떼어가는 월가 은행들을 배제하고 그 이익을 오롯이 테슬라 주주와 회사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방법이죠. 이게 현실화가 되면 테슬라 주가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가치를 넘어 스페이스 X로 가는 입장권으로서의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와 거시경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베이 지역 로보택시 서비스 차량을 1655대나 등록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8월에는 28대였습니다. 28대에서 1600대로 무려 60배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운전자가 탑승을 한 형태지만 이렇게 차량을 대폭 늘렸다는 건 이제 실험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겠죠. 대규모 차량을 동시에 굴리면 배차 시스템, 경로 최적화, 승객 대응 같은 실제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긁어 모으겠다는 것이고,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사이버캡의 조립기 숫자를 채용하면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가 기다리는 로보택시의 혁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500개를 요청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도착했다며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을 극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시원하게 풀릴 것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미국뿐 아니라 덴마크에서는 2026년 초 FSD를 출시 예고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영토가 확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정치적 순풍에 더해서 거대한 돈의 파도까지 밀려오는데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11시에 시장에 무려 68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주입한다고 하는데 보통 연말이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연준이 윤활유를 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